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2014년 그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시간을 조작을 했다.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랄 유서인 것처럼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기 트위터에서 직설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 치사합니다.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을 30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치사해서 기자들도 모두 눈치채고 질문을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가 끝날 시점에 하잘것없는 보고시간 30분 조작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기자 브리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는 것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와 미래를 즐겼다느니, 청와대 뒤산에서 최태민 구슬을 했다느니, 영육이 모두 최순실에게 사로잡혀 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거짓 선동이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거짓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재판에 왔으면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정상적인 양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보고 시간 30분 조작설까지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진실하고 양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끝났으면 형사소송법대로 마땅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거냐의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가 월간조선의 이 백성구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백성구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공부가 됩니다. 왜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하다. 4가지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제한 취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판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 불투명, 재판 지연, 증거인멸 우려보다도 우선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001년 6월 28일에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도 없이 계속 밀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결 구금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재판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구금하면은 잘못하면 재판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속기간을 제한을 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피고인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소 재판에 지연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피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둘째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삼은 롯데와 SK그룹의 뇌물죄와 관련한 심리는 모두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심리가 종결된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 다른 피고인들이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 구속기간이 연장된 사람들은 재판 도중에 별도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서정욱 변호사는 이 영장제도, 구속영장제도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안 되고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영장은 유무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수사가 끝났으면 불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구속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건데 수사는 다 끝났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재판도 구속기간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된다. 구속이란 게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혼돈하지 말라. 그리고 공소 제기 후에 또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법리에 다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판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법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석방이 100번 타당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든지 여론의 눈치를 보면은 또 달라지죠. 지식인이 뭐 판사도 물론 지식인이죠. 지식인이 가장 비겁한 것은 여론에 항복하는 겁니다. 지식인이 폭력이나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는 것은 그건 불가피합니다. 인간은 고문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도 없는 여론 앞에서 법리를 포기하고 그 여론을 따라가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면은 그 지식인은 영원히 매장될 것입니다. 이 후손을 생각하면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김동길 선생이 하나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십니다. 90을 바라보는 김동길 선생의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애국자 사절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궁무진한 애국 충정이 있어서 감동이 저절로 가슴에 울립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는 이 백성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본성을 명시한 것이고 우리나라 만세는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표명입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부르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애국가보다는 북의 인민공화국의 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국가를 폄하하는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빨리 망해야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일종의 미신에 사로잡혀 애국가를 마음속에서 저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독재체제를 고무 찬양하면서도 대한민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뻔뻔스러운 인간들.
그런 꼴을 매일 보면서 대한민국이 혹시 천치 바본가 아닌가 의심하게도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저주하면서도 이 나라의 요직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볼 때 끝날이 그리 멀지는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한반도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후 승리를 예언합니다. 김정은이 북의 동족을 착취하면서 권력의 영구화를 위해 무서운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수소폭탄이 사실상 그 사람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힘차게 부릅시다. 애국가는 하늘이 이결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동일 선생의 이 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은 이것은 대한민국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는 진통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